연산이 안 되면은 다 포기해요. 하나다라가 안 돼. 뭔 책을 읽어요. 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문제를 잔뜩 풀고 뭔가 도움이 됐겠지? 라고 하는 건 도움이 한 개도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대가를 반드시 얻어야 돼.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면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뭐 이런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나머지 다 버리고 아이랑 같이 고민하면 돼요. 정말 아이가 공부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문제집 10권 풀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혹시 수포자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그 수많은 수포자들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제 아이한테만큼은 수학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꼭 인식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의 답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수학 통역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신 조한호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수학 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제가 뭘 잘 몰라도 선이 명확합니다. 근데 애매하게 얘기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는 없을 테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었겠습니다. 요즘에 초등, 중등, 고등 10명 중에 3명이 수포자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초3 때 수포자가 이제 결정된다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요즘엔 수포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연령 또한 줄어들었을까요? 수포자인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요즘 뭐 3학년 때가 중요하다라는 책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5학년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지금 초등 3학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실력이 그만큼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초등 3학년이 곱하기 나누기인데 곱하기 나누기를 구성하고 있는 더하기 빼기 암산력과 구구단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수학에서 어떤 게 뭐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재학년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최소 2년의 부족 부분이 있는 거고 초등 3학년이 어렵다. 초등 1학년 암산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족한 것이 많이 부족하면 재학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다음 학년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다음 학년 그래서 뭔가 막혔다 그러면은 최소 2년의 부족 부분이 있는 거고 수학은 이 부분을 부족 부분을 항상 메워야지 이 부분을 뭐 임기응변으로 덮고서 재학년 거 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래요. 그러니까 수학은 부족 부분을 반드시 메워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초등 1, 2학년의 암산력, 구구단 뭐 이런 만약에 부족했다. 근데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이다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겠어요? 결국엔 부족분 메꿔야 되는 거고 네. 3학년이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고 1, 2학년 때 네. 부족했기 그 때문에 부족 부분이 어려웠다. 나타난 거예요. 부족 부분을 남겨놓은 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이는 힘들고 부족 부분은 메워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아니면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뭐 이런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족 부분이 뭐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암산력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된다. 구구단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명확한 것을 제시해주지 않은 거예요. 암산력 할 때 네. 기준을 어디까지라고 둬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구구단을 내웠는데 6, 7에 그때 그러니까 62. 35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쵸. 6, 7에 그러면 6을 나와야죠. 7번 더 해갖고 제가 좀 이따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6, 7에 그럼 자는 애 큰 들어 깨워도 40이 나오죠. 네. 8 더하기 75 그러지. 자는 애 깨워갖고 엄마 왜 갑자기 물어봐. 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 연산 끝난 거예요. 8 더하기 7이 그냥 숨도 안 쉬고 구구단처럼 그냥 튀어나와야지 연산에 그 의미가 있는데 6, 7에 42를 6, 7번 더하면 되는데 굳이 예우냐 이런 말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배울 때는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죠. 원리도 알고 절차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요? 암산까지 가고 그 암산의 시간을 줄이는 것까지 가는 거고 이게 몇 초까지 돼야 완성됐다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가나다라를 뭐 이해하면서 가르쳤어요?
우리 가나다라 세종대왕 창제 원리 초등학교 때 안 배우고요. 중학교 때나 가서 배워요. 왜? 그때는 말 다 잘할 때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바로 나와야 될 그 순서와 목표와 도달을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3학년인데 이게 안 빨라졌다. 그런데 암산역을 끝냈다. 그럼 목표치 도달 안 하고 끝낸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된 게 대부분이겠죠. 빨리빨리 안 나오고 생각하면서 하고. 그거는 연산에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수의 사칙계산 바로 나와야지. 이거를 개념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사람은 연산 빨리빨리 하면은 뭐 머리가 나빠진다, 장일이 없어진다. 갖다 붙일 건 막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가나다라 생각하면서 지금 당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다라 막 배워서 지금 창의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언어인데 수학에서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의 가나다라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구구단 나오듯이 튀어나와야지 정상인 거고 그렇게 해야 이 구구단이나 이런 쪽에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우리가 학습이라는 목표들을 쭉 쌓아 올라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쪽에다 에너지를 뺏기면 어떻게 이게 분석하고 상이고 비평이고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요. 이런 쪽으로 못 넘어간다니까. 왜냐면 연산은 그냥 언어로 가나다라인데 얘가 나를 막으면 어떻게 우리 지금 수학이라고 하는 건 논리를 길러야 되는데 이 논리를 가는 건 고사하고 그 언어인 가나다라 생각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목표에 달성했어. 끝. 달성 안 됐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다라는 안 됐지만 우리 애가 책을 잘 읽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연산은 그냥 기본. 그쵸. 수를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될까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산하고 개념인 거고 이거를 도구로 해서 논리를 키워가려는 학문이에요. 워낙 수포자가 많으니까 계산을 못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저요. 죄송합니다. 네. 대놓고 앞에서 이렇게 네. 나 밉죠. 네. 수포자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길 안내가 돼서 그런 거지.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다 언어인 거고 국어 공부하듯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국어랑 달라. 왜요? 의사 전달 똑같은데. 의사 전달되고 거기에 따라 논리적인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준 게 수학이에요.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한다. 근데 이게 없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출발을 못 해요. 공부 출발을. 연산은 웬만큼 되니까 네네. 개념을 잘 잡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웬만큼이 달라. 웬만큼의 기준이 다르죠. 그쵸. 네. 수포자가 하는 웬만큼과 공부를 그쵸. 잘하는 사람이 너무 웬만큼이 다르죠? 다르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웬만큼은 제가 보기로는 이 10% 안 해요. 연산 못 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안 하고 있어요. 7 더하기 8이 그러니까 자 보자 이렇게 하는 애가 고등학교 가서 수학하는 애가 어디 있냐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잘 보시면 이러실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애만 쳐다봐요. 이미 하고 있는 애가 연산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애 쳐다보고 있지 안 하고 있는 애를 왜 쳐다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산 그러지 말고 개념하고 자꾸 생각하는 힘을 써라. 그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연산되는 애들만 했다고요. 기준이 아예 다르게 보는 그렇잖아요. 이미 연산되는 애들만 대상으로 아예 가르치고 있다고요. 연산이 안 되면은 다 포기해요. 가나다라가 안 돼. 뭔 책을 읽어요. 논리적 생각하고 무슨 뭐 이런 게 불가능해요. 가나다라가 안 되는 애한테 무슨 논리사고 분석력 이런 걸 되죠. 요구해요. 읽지를 못하는데 설사 읽는다 하더라도 부족하면. 읽는다 하면 그 뜻을 모를 거래요.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면 뭐에 의미가 안 들어오면 다 소용없지. 연산은 좀 해놓고 그 다음 개념을 내야 되는데 연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개념하려고 그러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계속 문제풀이식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대부분 문제풀이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잘 풀어요. 근데 개념이 풀어본 안 문제. 쌓이니까 조금만 꼬아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새롭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전산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이긴 한데 아, 그럼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어떻게 좀 개념적으로 쉽게 접근을 해야 이해도 빠르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암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되고, 암산하고 이해된 걸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뭐 개념이 크게 없어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분석이에요. 다음 단계. 분석하고 그 다음 뭐예요? 판단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요. 이게 6단계의 학습이에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고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분석이라고 해요. 단위로 찢어내고 이 찢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이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 그래야 올바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개념이 필요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개념.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려. 네. 이게 실력이냐고요. 어느 때 맞고 어느 때 틀리는 게 이게 실력 아니에요. 나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풀어줘. 그럼 본 문제만 풀겠다는 거잖아요. 문제 외우겠다는 말인 거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거 다 기술이에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건 기술이에요. 우리가 수학의 문제를 풀고 이게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본 문제를 다시 푸는 게 문제 해결력 아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처음 봐. 엄마가 풀어줘. 아니,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문제 해결력이지.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제 외우겠다는 말이에요. 문제 외우겠다는 말은 수학하고 상관없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처음 보는 문제를 풀겠다. 처음 보는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수학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초등, 중등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문제집을 그냥 몇 권 풀려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냥 다 돌아. 맞아요. 여기서 푼 거 학교 나오고 막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에서 잘했다가 고등학교에서 망하는 이유가 풀었던 문제 읽고 그대로 나오면 괜찮겠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문제를 만들고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1년에 한 1000개씩 만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70년이 됐잖아요. 수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번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었어도 불구하고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10년간 해야 되는데 문제 외우고 있다는 거죠. 초등, 중등의 문제를 잔뜩 외웠다고 쳐요. 이게 고등학교 가서 도움이 되겠죠? 안 돼요. 초등, 중등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풀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겠지? 이런 문제들이? 아니요. 초등, 중등에서 문제들을 푸는 애들이 나중에 보면 잘하죠. 그 이유는 연산이에요. 풀었던 문제는 다시 푸는 건 연산이에요. 연산이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연산은 풀었던 문제인 거고, 빨리 풀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 중등의 문제를 잔뜩 풀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연산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초등, 중등에 뭐 1년에 한 10개 문제집을 풀었다. 그 문제 고등에 단 1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에서 나오는 문제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념이 유일해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문제를 빨리 푸는 건 다 기술이에요. 처음 보는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 접근하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해요? 처음 보는 문제를 개념을 가지고 막 풀었어요. 그럼 어때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았어요. 다시 풀면 어때요? 빨리 가는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필요한데 우리는 초등, 중등에서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걸 연습을 안 하고 문제 외우고 있다니까요. 연산 잡혔냐, 개념 잡혔냐, 소위 말하는 사고력 잡혔냐. 안 잡혔어야 됐다. 네. 논리적 허점이 있나 없나를 찾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공부인 거지. 분수의 종류가 뭐냐, 분수의 기준이 뭐냐, 분수의 성질이 뭐냐, 이걸 모르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연습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 아무리 풀면 뭐 하냐고요. 연산과 개념은 정확히 잡아놓고 머리 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고 배우자마자 막 했고 정의는 없고 기준선이 없는 거라고요. 운동장 밖에서 축구하고 있다니까요. 연산 정확히 잡고 네. 개념으로 테두리 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요. 연산하고 개념을 잘 잡으면 공부를 잘하냐? 아니요. 인지 공부할 채비가 됐단 소리예요. 뭐 축구를 하는데 막 드리블 연습을 하고 헤딩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연산에 가까운 거고. 그럼 규칙성 뭐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테두리 그어주고 축구하는 규칙 알려주고 뭐 이렇게 했어. 그게 축구 잘해요? 아니죠. 필요한 연산과 개념을 잡고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들은 논리적 허점이 없도록 우리 이거 개념이 뭐였지? 여기에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뭐 6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10년이고 가야 되는 길인 거잖아요. 이게 수학이 논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려는 학문인 거고 이거는 뭐 1, 2년 만에 될 문제가 아니죠. 길게 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산이나 개념은 잘 잡고 우리가 논리적인 문제를 하나 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정말 그 논리적 허점 없이 푼 걸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게 이런 질문이 가능할까? 우리 정의 찾아보자.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를 계속 체킹해야 돼요. 문제를 잔뜩 풀고 뭔가 도움이 됐겠지? 라고 하는 건 도움이 한 개도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대가를 반드시 얻어야 돼. 내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풀었는데 대가를 못 얻었어. 이 문제에서 못 얻었다. 왜 풀었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거죠. 잔뜩 풀어야 뭘 하나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 문제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올바른 길 안 알려준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를 다 모아갖고 이따만큼 네. 두꺼운 책을 냈거든요. 초등 개념 사전이라고. 네. 초등수학 개념 사전에서도 보면은 풀이가 있고 한 줄 개념이라고 챕터별로 계속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보여주지 않나요? 그래서 다 이렇게 네. 개념서로 한 줄로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 연관시켜준다. 그럼요. 용어 정의 정확히 외우고 이 뜻을 알려고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누기 하나만도 나누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요. 고등학교 혹시 그거 아세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왜 있겠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고 나누어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가 무엇인지 정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가면서 다 해줘야 되는데 나누기라는 기호 자체의 정의조차 몰라요. 그러면 이 뒤에 가면서 쌓여져 가야 되는 후속 개념들이 계속 놓치는 거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다 외우게 시켜주세요. 국민연산 안에다가 그 개념을 탑재해요. 거기다 넣어버리면 안 풀 수 없을걸요? 이 아이도 연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빨라졌거든요. 개념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히게 되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술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연산부가 개념이 없다면 이게 수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 되고 네. 문제 저렇게 잔뜩 풀지 말고 문제 수를 확 줄여요. 문제 딱 풀었어? 논리적 허점이 없을까? 너 분수 정의 뭐야? 뭐 외우면 좋겠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전 찾아서 옆에다 써놔요. 분수가 뭐고 분수 종류 뭐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러고서 그 문제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걸 통해서 개념이 더 튼튼해졌느냐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뭔가 얻었느냐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애들 문제 풀 때 이게 뭐지? 하고 모르면은
이거 조금 생각하다가 해설지랑 다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저도 돌이켜보면은 예전에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면은 언제까지 문제를 들고서 진짜 풀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된다 싶으면 뭐 답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갖고 와서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나오는 말들에 대한 정의를 쭉 써요. 문제를 뭘 하는지를 아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 하는지 알겠어. 근데 못 풀겠어. 그거 해가지고 봐도 돼요. 아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개념을 배우는 거고 개념 없으면 수학 공부 자체가 안 된다. 문제를 이해해보되 문제를 이해했다고 해도 전개가 안 돼. 생각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찍어요. 아니면 개념을 못 가르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여기다 대입해. 기술 알려주는 거예요.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대입하고 방정식 풀면 60점, 70점 그냥 맞아요. 근데 왜 대입하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그래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왜 대입하는 건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에 대한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 백날 풀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요. 애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잘못된 논리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부모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교정한다는 게 그 논리적으로 풀었다는 얘기는 허점이 없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 논리적 허점 없이 푸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분수 만들어 봐라. 분수란 무엇이다? 분모만큼 나누어 분자만큼 표시한 수.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하는 거죠. 분수의 종류에는 진분수가 있죠. 네. 진분수니까 어때요? 2, 3, 4 중에 어때요? 분모가 커야 되잖아요. 네. 3분의 2, 4분의 2, 네. 4분의 3. 네. 진분수 3개네요. 그 다음 뭐 있어요? 가분수. 가짜 분수 분모와 분자가 같거나 분자가 큰 거잖아요. 같은 거 돼요? 안 되죠. 한 왜요? 개씩이니까. 네. 이거는 안 된다. 분모와 분자 같은 거는. 배제. 분자가 커야 되니까 네. 2분의 3, 2분의 4, 네. 2분의 4. 가분수? 3개. 개. 대분수는? 차연수 플러스 진분수예요. 2와 4분의 3, 3과 4분의 2, 4와 3분의 2 하고 명확하게 딱 나오죠. 그렇게 해야 이게 분수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씩 다 받고 이거를 빈틈없이 그렇게 놓고서도 내가 뭘 체크를 못한 게 있나 정의대로 했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위아래로 막 넣고 하다가 막 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대문수 빼먹었다. 생각이 안 났네. 논리적 허점이 있나 없나를 찾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공부인 거지. 분수의 정의가 뭐냐? 분수의 종류가 뭐냐? 분수의 기준이 뭐냐? 분수의 성질이 뭐냐? 이걸 모르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그거 모르고 문제 풀면 어때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연습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 아무리 풀면 뭐 하냐고요. 맞았거나 틀렸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으면은, 잘했네? 틀리면 왜 못했네? 그런 게 아니라 분수를 만들래. 분수가 뭐지? 분수 만드는데 분수 종류는 뭔데?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오면 출발을 못 해요. 아까 2, 3, 4 갖고 3분의 2 만들어 4밖에 없는데 이제 못 오는 거 아니야? 논리적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분수를 만들래. 분수는 종류가 뭔데? 분수의 종류가 있나? 진분수도 있고 가분수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다가 문제 틀려도 돼요. 이게 하나씩 논리적 허점이 없도록 발전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막 풀었어. 그럼 애가 막 하나도 못 풀었어. 그럼 물어봐요. 어디까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애가 막 뭘 했어. 야, 엄마는 그거 생각도 못 했다. 너 대단하다. 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문제 답을 못 풀고 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했어? 너 이 용어에 대한 건 알아? 먹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렇지? 이게 뭔 소리예요? 발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전하면 부모가 관심 두는 방향으로 해요. 문제수를 몇 개 풀었냐를 관심을 두는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두는지, 아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보는 쪽을 하지 부모가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를 깨달았어. 대박이에요. 근데 한 문제 풀어도 돼요. 뭔가 풀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 나오면 정지해라. 10문제 풀었는데 엄마 하나도 못 얻었어. 그래? 아깝다 야. 뭔가 새로운 거 얻을 때까지 한번 풀면 안 될까? 하나만 했어. 얻었어. 대박. 야 우리 적어놓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얻는 거는 학원 10개 다니는 것보다 낫죠. 차라리 내 아이가 능동적으로 하려면 혼자서 학습하는 게 더 좋다라고도 하셨는데 네. 일부는 이거 집에서 안 될 것 같다 해서 수학학원을 보내시거나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나 수학학원 가고 싶어라고 하면 이 정말 많은 수학학원들 중에 고르기는 해야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수학학원은 그래도 이런 데를 찾아봐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학학원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다니고 싶다. 뭐 부모님의 의사가 그런 거 내 자식도 아닌데 뭐 무조건 뭐 고집할 수는 없죠. 웬만하면 그 전문성 있는 학원이 좋고요. 그러니까 공부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문 학원이 좋고 사실은 인강을 더 추천해요. 왜냐면 동네 학원보다 인강이 더 잘 가르쳐. 여기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들이라 네. 연구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쪽이 더 높고 그 일반 학원들은 이제 개인화가 된다. 부족 부분이 워낙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 잘 안 됐던 부분은 애가 갖춰야 되는 부족 부분, 연산이나 개념이 부족 부분을 학원에서 메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는데 그 1대1 아니야 여전히. 그래서 지금 1대1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외한다고 그래도 1대1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개념책을 읽고 내 힘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들어보면 한 번만 들어도 내게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 얘기 들으면 와 맞아.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시간만 갔어요. 네. 그거 다시 풀려면 안 돼. 못 풀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됐고 이걸 공부했다고 착하는 거예요. 만약 인강을 듣다고 하더라도 이 인강을 그때 말고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프라인 교육처럼 받아 적고 다 해야 되고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없다고요. 그 다시 보는 거는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초3 때 수포자 얘기를 제가 드리긴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도형, 분수 딱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 뭔 소리지? 하고 어려워하고 조금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네.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분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초등 3학년에 곱하기 나누기가 잘 안 되면 분수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요. 거기다가 개념 없이 기술만 배워서 뭐 3년을 배워도 나중에 중학생 절반이 분수셈을 못해요. 구구단 못 오면 수학 못 얻듯이 분도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수학할 리는 없어요. 도형은 약간 분수하고는 좀 달라요. 도형의 정의를 모르면서 공부하면 그래도 알 것처럼 느껴져요. 맨날 보던 거라 친숙해서. 맞습니다. 친숙한 거하고 아는 건 달라요. 직사각형 뭐고 마름 뭐고 구분돼요? 그냥 그림으로 딱 도형으로. 제 말이 그걸로 문제 안 풀려요. 정의대로 하는 거죠. 직사각형은 네 각이 같은 사각형.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고 사각형 정의 있어야 되고 점 알아야 되고 선분 알아야 되고 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까지 오려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점 사이를 가장 짧게 이은 것을 선분이라고 하고요. 이 선분의 길이를 거리라고 하고요. 가장 짧게 이었으니까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는 최단 거리의 약자인 거예요. 거리를 모르고 길이를 설명할 수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을 ABC라고 했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길다라고 하는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어지네요. 다 나오고 다 이어지고요. 전부 다 하는 거고 이거 끝끝내 고등까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정의들을 모르고 나서 그냥 많이 보고 낯익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이 본 거는 친숙하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형은
다른 분수나 이런 거와 달리 눈만 뜨면 다 보여요. 그럼 결국엔 분수나 도형이나 잘 하려면 개념이 잡혀야 된다는 그럼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쵸. 이게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념 얘기는 짜증나겠다. 개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포기하는 게 이제 더 어려운 개념, 처음 들어본 거 미분적분? 이게 뭐야? 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수학 포기는 미적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다 끝납니다. 아, 나 해도 안 되나 봐. 라고 심정적으로 거의 포자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포기도 안 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했는데 안 됐을 때에 갖고 있는 그 좌절감은 굉장히 큰 거죠. 많은 중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래. 그래서 한다니까요? 했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점선면 뭐 이런 거는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문제가 쉬울 때는 방정식으로 다 풀려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은 대부분 방정식으로 풀리는데, 이제 어려워지면 이거를 이제 해석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방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90%가 함수인데 중학교에서 3년을 함수하거든요. 대부분이 함수값도 몰라요. 함수의 정의도 모르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등에서 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지만 개념 먼저 다시 쌓아야지 이해가 가고 이게 하나 겹씩 쌓이면서 고등학교 때 완성하는 걸 목표로 가야 되겠네요. 기본이 네.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거라고 자꾸 인식하고 쉬우니까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고. 맞아요. 근데 수학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상징기호체제라서 그 의미들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념사전이나 이런 걸 보고 그거를 올바른 정의 갖고 그 안에 있는 뜻을 계속 뽑아내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잔뜩 풀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남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깊이만 남겨지는 거고 문제는 기억할 수 없죠. 얘가 이걸 지금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부모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질문하는 간단해요. 것밖에 없나요? 용어의 뜻 물어보고 왜? 라고 물어보세요. 왜?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없는 거 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가 개념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근데 그냥 간단해요. 왜? 라고 물어봐서 대답 없으면 그건 다 기술인 거예요. 그 답을 모르겠으면 개념사전 찾아서 찾아봐라.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엔 자기께 습득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외우고.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문제에 이걸 가지고 풀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외우라고 막 했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연산 옆에다가 집어넣겠다. 강제로 외우게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네. 수학 때문에 정말 아이들 수학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혹은 벌써 나 수학하기 싫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은 특별한 머리가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의 언어인데 그 올바른 공부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다. 근데 기존에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연역적 논리로 가르쳐야 되는 수학적 특성들을 무시한 탓이고, 두 번째로는 수학에서 기본이 되어지는 연산과 개념과 깊이 생각하는 논리적 생각들을 한 문제집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한 문제집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연산의 문제로는 너무 적고 개념은 없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너무 많다. 따라서 연산과 개념과 이런 것들을 별개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별개로 해라. 연산과 개념을 별개로 하고, 왜 아이들 문제 풀리면 아이가 별표하는 거 있죠. 네. 나머지 다 버리고 별표한 문제만 아이랑 같이 고민하면 돼요. 정말 아이가 공부해야 될 거는 별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 10권 풀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수학 통역사 조한호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에게 수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봤는데요. 혹시 저처럼 아이 수학에 대해서 고민이셨거나 걱정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맘독TV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